인류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진화하는데 어리석고 멍청한 유전자를 제거했다는 의미로 수여하는 다윈상이 있습니다.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 다윈상 수상자로 전혀 손색이 없을 사람들이 꽤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왕들은 모두 저마다의 기발하고 어처구니 없는 방법으로 그들의 이름을 역사에 새겼습니다. 먼저 왕이라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근엄하고 지혜롭고 어떤 일이 있어도 침착하게 대처할 것 같은 모습까지만 지금부터 소개할 왕들은 그런 전형적인 이미지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들은 다윈상 감이라고 불릴 만큼 터무니없는 상황에서 생을 마감했으니까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다윈상에 버금가는 황당한 왕들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첫 번째로 스웨덴의 아돌프 프레데릭 국왕입니다. 아돌프 프레데릭 국왕은 어렸을 때부터 식탐이 대단했는데요. 축제가 있던 어느 날 그는 캐비어, 바닷가재, 고기, 그리고 샴페인까지 거하게 즐긴 상태에서 샘나라고 불리는 디저트 14개를 만나게 잡수셨습니다. 이 샘나라는 디저트는 속재료가 많아서 하나 이상 먹기 힘들 정도라는데 말이죠. 아돌프 프레데릭 국왕은 침소로 돌아온 후 어지럽고 속이 메슥거린다고 호소하다 쓰러진 후 사망하고 맙니다. 먹고 싶은 걸 참는 건 왕도 어렵나 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더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두 번째는 로마의 통치자였던 아틸라 훈입니다. 아틸라 훈은 전사한 것도 아니고 암살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평소 과음을 즐기던 아틸라 훈은 새 부인과 첫날 밤을 맞은 날에도 술이 거나하게 취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침대에 엎드린 채 피를 흘리며 죽어 있었습니다. 과음으로 인해 식도정맥류의 내부출혈로 코피가 목으로 들어가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사스런 일과 슬픈 일이 함께 있던 기억에서 결코 잊지 못할 날이 되었을 것 같네요. 좋은 일엔 늘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듯합니다. 세 번째로 오스트리아 시장이었던 한스 슈타이닝어입니다. 한스 슈타이닝어는 왕은 아니지만 다른 왕들과 어깨를 견주는 영광을 드립니다. 한스 슈타이닝어는 1.37m의 수염 길이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가설마다 황당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설은 수염에 불이 붙어서 불에 타 죽었다는 거고 다른 가설은 화재를 피하다가 수염에 걸려 넘어져 죽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수염에 의해 사망했다는 건 사실인 것으로 보이네요. 멋스럽고 아름다운 것도 좋지만 적당한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스페인 아라곤의 마르틴 왕입니다. 1410년 어느 날 구운 거위 한 마리를 다 먹은 후에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침실에서 쉬고 있던 마틴 왕은 방에 들어온 광대의 농담이 너무 웃겨서 침대에서 웃다가 떨어져서 사망하고 맙니다. 지나친 웃음은 슬픔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과연 광대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광대는 포도밭에서 나무에 꼬리가 걸린 사슴 한 마리를 보았는데 꼭 누군가가 무화과를 훔친 것에 대해 그 녀석에게 벌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라고 했다는데 사회 상황을 모르니 이게 웃긴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는 건 저만은 아니겠죠? 다섯 번째는 독일 왕이자 신성로마 제국 황제인 프리드리 바르바로사 황제입니다. 붉은 수염으로 더 잘 알려진 이 왕은 10만 대군을 이끌고 십자군 원정을 가게 되는데 살레프강을 건너던 중 다른 사람의 충고를 무시하고 강을 억지로 수영해서 건너려다 익사했다는 설과 강을 건너던 도중 말이 갑자기 흥분해 강에 떨어졌고 당시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던 그가 휘청하다가 쓰러지고 균형을 되찾지 못해 물에 빠져 죽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무거운 갑옷으로 카리스마 넘치던 황제의 사망은 원정대의 사기 저하를 불러일으켜 사분오열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프랑스의 앙리 2세입니다. 평소 호전적이며 스포츠를 좋아하는 앙리 2세는 마상창 시합에 참가하게 되는데요. 상대였던 근위대장의 창이 부러지면서 앙리 2세의 투구 틈새로 창날 파편이 파고드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창 파편은 눈과 관자놀이 사이를 관통하게 되고 이후 앙리 2세는 열흘 동안 고통받다가 죽고 맙니다. 이후 그의 부인은 이 사건을 용서할 수가 없어서 근위대장을 다른 제목으로 처형합니다. 장난으로도 싸움은 하는 게 아닙니다. 행여나 작은 실수로 죽음에 이른 경우는 요즘에도 뉴스에 심심찮게 올라오니까요. 일곱 번째는 무슬림 세계를 이끌었던 칼리파 중 하나인 오마르입니다. 페르시아에서 끌려온 한 노예는 물건을 잘 만들었으나 고용주가 너무 많은 수수료를 챙기는 까닭에 오마르에게 불평을 호소하게 됩니다. 오마르는 좀만 참아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노예는 해결해주지 않고 참으라는 말만 한다고 여겨 오마르를 죽이고 맙니다. 그 당시 오마르는 노예의 고용주를 찾아가 정당한 비용을 주라는 말을 하고 돌아와 예배를 인도하던 중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진심을 전달하는 방법은 쉽지 않으나 노예가 왕에게 저리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게 더 놀랍네요. 여덟 번째로 프랑스 왕자 샤를 2세입니다. 샤를 2세는 의사의 실수로 인해 사망하게 되는데요.
당시 샤를리세는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병에 걸려서 의사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의사는 치료를 위해 알코올인 브랜디를 붕대에 적셔서 전신을 싸는 처방을 내립니다. 조수가 술에 적신 붕대를 온몸을 감싼 후 풀리지 않게 붕대 끝을 묶으려 했으나 가위가 보이지 않아 초로 태워 끊으려고 초를 갖다 댄 순간 산채로 불타 죽고 맙니다. 알코올에 불이 잘 붙는다는 걸 몰랐던 걸까요? 9번째는 이집트 최초의 파라오인 메네스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무서워하던 새 동물이 하마, 악어, 사자였다고 하는데 이 세 동물을 합친 암무트라는 신도 있습니다. 메네스는 이 중에서 하마에게 나일강에서 물려 죽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기록은 메네스의 죽음을 신비롭게 여기게 되었고 그의 통치와 죽음에 대한 여러 가설을 낳게 되었는데요. 실제 죽음은 제대로 알지 못할 뿐 신격화만 강화된 듯합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이집트의 파라오인 투탕카멘입니다.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투탕카멘은 마차 사고로 인해 18살에 사망한 걸로 판명되었는데요. 그의 무덤은 다른 일반적인 왕묘와는 달리 작은 규모로 급조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처음에는 암살로 추정되었으나 최근 법의학적 검사 결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윈상에 걸맞을 만큼 황당하게 죽음을 맞이한 왕들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역사 속 왕들도 결국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무모한 도전이 아니더라도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황당한 죽음은 피할 도리가 없어 보이네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